안녕하세요, 체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램파드 감독이 이젠 한계에 부딪힌 것인가, 그러니까 초보 감독으로서 램파드 감독은 이 이상 성장하는 건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램파드 감독의 2년차가 무리뉴 감독의 2년차랑 비교하는 영상도 있었고, 저 역시도 램파드 감독이 연승을 가져가면서 기대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약간 지혜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부상을 입으면서 좀 심하게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 부재,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첼시를 이끌 만한 감독인가라는 좀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정말 첼시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인지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주구장창 크로스라고 합니다.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스날도 한참 안 풀릴 때 주구장창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게 정말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한테는 쓸만한 전술이긴 하지만 효율적인 전술이냐고 봤을 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첼시가 아스날에게 3대1로 졌을 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 수비가 많고 이곳저곳 맞는다고 해서 꼭 골대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좀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램파드 감독은 지혜가 없는 상황에선 단조로운 그 크로스 패턴, 이런 거를 좀 많이 노리는 것 같아서 세부 전술이 너무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램파드 감독의 변명을 먼저 한번 해주자면, 맨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다, 맨시티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없다, 토트넘에 손흥민, 케인 선수가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팀도 단순화될 거고, 창의적인 것보다 단순화될 거고, 좀 공격적으로 답답해질 겁니다. 아무래도 에이스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쨌건 그 팀들은 새로운 답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물론 토트넘은 요번에 또 비기면서 좀 첼시하고 토트넘이 좀 부진을 겪고 있지만 어쨌건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낼 건데, 램파드 감독은 지혜 하나 없는 게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커 보인다는 게. 일단 히트맵 보시겠습니다. 마운트는 언제나 그렇듯이 캉테의 빌드업을 보좌해줍니다. 4-3-3을 쓸 때 마운트가 키플레이어일 수밖에 없는 게,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또 측면도 도와주면서 빌드업을 진행하고 공격을 이렇게 풀어준다 보니까 키패스도 많고 패스도 많고 MOM도 자주 뽑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가 한번 묶이면 이 4-3-3 전체가 지혜 정도만 살아나줘야만 마운트 지혜가 좀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베르츠도 살고 베르너도 측면에서 사는데, 지금 지혜는 없고 마운트만 묶으면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캉테도 묶어야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스날은 그대로 사카, 로우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서 마운트하고 캉테를 묶어버리니까 빌드업은 자연스럽게 티아고 실바 쪽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티아고 실바가 마운트, 캉테에게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치레르과 제임스에게 내주는데, 제임스, 치레르의 폼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특히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상 이후로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는 그 얘기 이후로. 근데 거기에 마르티넬리하고 로우가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쪽에서 대형 사고가 나버렸죠. 코바치치 한 명 정도 계속 탈압박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중원의 패스 미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건, 마운트가 빌드업을 책임져주고 캉테가 수비를 책임져줘야 되는데 둘 다 압박으로 이도 저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 캉테를 조금 더 올리고 조르지뉴를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넣었지만 조르지뉴는 웬만한 압박에는 좀 약해집니다. 좀 강하게 제대로 들어오는 압박이 아니더라도 조금 괜찮은 압박만 들어온다면 조르지뉴는 묶여버리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코바치치, 조르지뉴를 바꾼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빌드업은 여전히 안 되고 답답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첼시가 잘할 수밖에 없는, 첼시가 자주 하는 크로스 전술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루가 어떤가, 지루가 들어가서 헤더를 따는 게 타미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타미가 골 넣은 걸 제외하더라도요. 근데 하베르츠가 들어갔단 말이죠. 하베르츠가 들어가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창의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세부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운트가 여전히 묶여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베르츠만이 지혜의 역할을 해주든, 아니면 하베르츠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세부 전술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크로스만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즉 램파드 감독은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혜가 없을 때 램파드 감독이 기댈 수 있는 건 선수를 교체하면서 선수의 개인 폼, 이 정도라는 건데,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테타와 램파드 감독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르테타는 파격을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모험수. 왜냐면 이 경기까지 지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경질이 되기 때문에 첼시전, 런던 더비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격을 던질 수 있었지만 그 파격이 성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램파드 감독이 단조로운 4-3-3 그리고
누구나 맞춘 점수를 들고 올 수 있게끔 4-3-3을 그대로 둔 채로 교체만 가져가고 한 선수의 폼, 한 선수의 그 의존도를 가져가는 전술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상대가 맞춘 점수를 짜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 부분이 램파드 감독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경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브스전, 에버튼전, 웨스트햄전도 약간 그랬고요. 이렇게 좀 4-3-3의 한계가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램파드 감독은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뭐 웨스트햄전엔 조르지뉴를 넣으면서 그 정도의 스파크를 낸 건 있지만 아스날전엔 무위로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세부 전술이 단조롭고 세부 전술이 있더라도 큰 변화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장기도 그렇습니다. 뭐 게임으로 치면 장기도 차포가 잃게 됩니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다 그래도 승리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램파드 감독은 차 하나 정도만 잃어도 장기판에서 지게 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 새로운 플랜을 들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램파드 감독의 경질설 그리고 램파드 감독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19-20 시즌의 B클럽 상대로 상대 전적이고요. 여기가 올 시즌 상대 전적인데 상당히 안 좋죠. 어딜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고 특히 맨유한테는 FA컵에서 이긴 것 빼고는 맨유에게는 또 승리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럼 약팀은 잘 잡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4위를 한다는 얘기가 강팀도 못 잡고 약팀도 못 잡으면 순위가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약팀한테 번번이 질 때는 있었지만 어쨌건 약팀한테 차곡차곡 승점을 쌓으면서 뭐 강팀한테도 19-20 시즌에는 조금 승점을 가져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유독 강팀한테 승리가 없습니다. 강팀을 잡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고 있죠. 지거나 비기거나.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3천억은 램파드 감독의 책임도 선수단의 책임도 아닙니다. 첼시 구단이 이 선수를 사오면서 가치를 투자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램파드 감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받았다,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에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B클럽 상대의 성적이 나쁩니다. 아스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죠? 아스날은 최근에 부침이 있었으니까 B클럽은 맞지만 강팀이 아니더라도 나머지는 강팀이 맞는데 이 팀들을 못 잡아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이 정도 투자를 받았다는 거 구단 그리고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챔스나 사스와라고 투자한 건 아닐 겁니다. 15라운드나 지났기 때문에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선수들은 적응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램파드 감독은 그 선수들을 못 쓴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럼 이 시즌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독이 모든 책임을 짓고 모든 칭찬을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은 울브스, 에버튼, 레스터까지 챔스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B클럽의 상대 전적이 낮다라는 건 램파드 감독을 한 번 더 좀 힘들게 하고 램파드 감독의 신임을 한 번 더 떨구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설이 도는 것 중에 가장 중추 얘기는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세부 전술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B클럽에 어울리는 감독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매물로 나와 있는 감독들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투엘 같은 경우에는 구단과의 불화도 많고 선수단과의 불화도 많고 확실히 전술적으로는 좋은 감독이지만 여러 가지로 잡음을 내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고요. 첼시는 유독 감독이 잡음을 내면 좀 문제가 생기는 구단입니다.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물론 감독 매물로는 최상위 클래스인 건 맞지만 여전히 뭐 토트넘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 물론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가면서 미래는 모르는 게 됐지만 포체티노도 아무래도 자신이 키운 선수들과 싸우기 싫을 거고 파리 생제르맹 행이 또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알레그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감독이긴 하지만 좀 수비적인 감독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뭐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원하기엔 조금 부적합한 그런 감독이고요. 사리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가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감독 매물이 지금 첼시 상황과 이해관계가 안 맞물리는 것도 있고요. 그럼 뭐 나겔스만은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감독직 잘하고 있는 감독이 굳이 첼시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램파드 감독을 로만이 밀어주는 것, 램파드 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로만이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램파드가 15-16 시즌처럼 확 무너지지 않는 한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4-3-3을 할 거면 세부 전술을 정말 다양하게 들고 나와야 되고
좀 다른 전술도 들고 나오는 건 어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봤는데요. 램파드 감독이 연승할 때 참 좋게 봤는데 갑자기 너 왜 그러는 것이냐 그러면 원래 팬이라는 것이 시즌 통으로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벌써 4패나 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잘할 땐 램파드 감독 칭찬을 하고 못할 때는 따끔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은 12월 성적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좀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자신의 새로운 플랜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저는 램파드 감독을 아직도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램파드 감독이 19-20 시즌에 보여준 것도 많고 경질설도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선수들 전설의 일군이라고 하고 있죠. 전설의 일군들이 지혜가 돌아오면 또 경기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올라가면 또 이런 문제는 또 싹 사그러들기 때문에 좀 램파드 감독을 좀 지켜보고 다음 시즌쯤에나 평가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램파드 감독도 경질을 피해갈 수 없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램파드 감독이 잘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